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44% 수익률로 수익률이 4%가량 더 증가가 됐습니다. 2위는 박수영 전문가 2위권으로 밀려난 이후에 수익률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데요. 37%대 수익률입니다. 김석철 전문가 20% 수익률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승준 전문가가 차츰차츰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15.05% 수익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5위는 이원용 전문가 8%대 수익률입니다. 이재우 전문가가 5% 정도 수익률 유지가 되고 있고 김정수 전문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98% 수익률입니다. 송기현 전문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4.27%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많이 후퇴한 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김정수 전문가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이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순위가 좀처럼 위로 올라서질 못하고 있네요. 자, 네. 어제 매매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 쪽으로 그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중소 개별 테마라든가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이 부분과는 좀 분명한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그 대형주 쪽, 우량주 쪽 하시는 분들은 종목 자체를 좀 비중을 좀 싣는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매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업종이라 하더라도요, 수익률에 대한 차이가 좀 점점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증권주에서도 완전 삼성증권처럼 강하게 좀 버티는 이런 주식이 또 있는가 반면에 상승 흐름에서 완전 도태되는 이런 증권사도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생명과 동양생명, 이 하나생명에 대한 수익률 차이도 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기전자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완전 좀 대장주급의 주식들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으로만 좀 비중을 좀 실어서 하는 게 가장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지 종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의 보유 현황입니다. 지금 김정수 전문가 4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17%의 비중입니다. 삼성생명 24% 비중을 싣고 있고 LG U+, 넥센타이어 이렇게 4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비중 19.8%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매수하신 종목이 2종목이나 있네요. 대우 인터내셔널, 삼성생명 새롭게 편입을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은 그 2종목이 어제 이제 좀 교체가 됐습니다. LG전자 쪽에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좀 준비된 종목 쪽으로 교체가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두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제가 원하는 이 대장주의 첫 번째 좀 1차 눌림목 자리를 10만 5천 자리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만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10만 3천 선 전후, 2,500원, 3,000원 선 전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좀 비중 한 40%까지 좀 매매 비중을 좀 실어서 좀 포트 전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부터 실제 뚜렷하게 좀 좋아지는 기업인데, 이번에 뱅가드 물량에 대한 출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좀 하락이 전개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원하는 첫 번째 조정 자리가 36,000선이었는데 요 부분에서 일단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일단 매수가 좀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현금이 한 20% 좀 들어갔었는데요. 예, 이 20%의 현금은 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가장 약한 게 넥센 타이어고, 새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더 강할지를 일단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쪽, 이를테면 거래량이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일단 비중을 실어서 한 35에서 한 40%까지 해가지고 계좌 수익률 끌어올리는 게 지금 현재 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포트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 더 좀 트렌드를 좀 바꾸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매매 전략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김정수 전문가의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60일 신저가 종목들 확산 경계. 둘, 고점 위치 주식들 돌발 악재 경계.
새 주도 업종과 후발 업종군 고착화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60일 신저가 종목들 확산 경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신고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신저가 종목들의 확산을 경계를 해보자. 그리고 60일 신저가 종목군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이제 항상 시장하고 좀 역발상으로 좀 접근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이번 지수의 조정은 저는 반대로 기회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 어떤 주식들 위주 쪽으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약한데 저가를 깨는 주식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는 실패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고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그죠? 매매 성공률이 낮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시장은 계속 하락을 하는데 저점을 깼던 주식들이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좀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60일 신저가 종목들의 확산 경기라는 부분 정확히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60일선 정도에 와 있거든요. 근데 60일선을 깨는 주식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확산이 됐는데 이게 전개가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이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60일선 전후로 해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일단 좀 여러분들이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60일선 살짝 위에 있다든가 60일선 근처에서 바로 돌리는 흐름이 없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종목을 좀 매매를 당분간 좀 제외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거는 뭐 각 HTS마다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틀어놓으시고 60일선에 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일선에 붙은 종목들은 당분간 좀 매매 대상에서 약간 제외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저가 60일선 전후로 해서 저가를 깨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60일선 완전히 돌파를 해가지고 전고점 부근에서 강하게 버티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저 미리 급락이 나와가지고 60일선보다 아래인 뭐 121선이라든가 241선이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차라리 매매하기는 좀 더 좋다.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매 팁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또 종목들이 좀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점 위치 주식들 돌발 악재 경계. 자, 고점 위치 주식들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주식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매매를 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1년 내내 매매를 잘할 수 없다. 이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은 1년 내내 내가 원하는 투자 이 스타일과 종목들이 같은 흐름을 좀 보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하늘에 있는 좀 강한 주식들을 선호해서 그쪽의 주식을 집중 공략을 한다. 또 나는 뭐 낙폭과대 주식을 집중 공략한다. 이렇게 그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약간 꺾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식이 계속 상승하다 보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친데 만약에 이 조정 과정이 양호하게 전개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돌발 악재가 나와서 흐름이 좀 뒤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현상들이 저는 좀 최근 들어서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요거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 들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잘 가다가 이제 급락 흐름이 나와가지고 흐름이 완전 바뀌었고 최근 들어서 이게 멈춘 게 아니라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와서 좀 멈췄고요. 또 한솔 CSN 같은 경우도 이 기업도 실제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인데 갑자기 뭐 그 탈락이 되면서 좀 예비 입찰자 명단에 좀 탈락이 되면서 좀 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간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뭐냐면은 시장이 약세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주식인데 이제 좀 돌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좀 급락이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권에 있는 주식들이라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셨을 때는 다소 경계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산되니까. 이게 확산이 적어도 멈추는 과정에서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돌발 악재를 어떻게 미뤄 짐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고점 주식들이 돌발 악재가 터진다면 그때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만약에 대규모 거래량이 터진다는 얘기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전고점에 있는 주식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시장보다 강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시장보다 강한 주식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식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얘가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섹터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 지금 동조화가 안 나오잖아요. 어떤 애들은 강하고 어떤 애들은 약하고. 요거는 좀 매매를 하실 때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섹터별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세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도 역시 종목에 관한 팁인데요. 주도 업종과 후발 업종군 고착화 이 부분도 풀이를 해주시죠. 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2013년도에 가장 좀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세금, 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세에서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된다. 세금을 아끼는 쪽에서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융업종이 무엇보다 좀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우리가 2, 3년 전에 뭐 자동차가 랠리를 좀 펼쳐서 시장이 완전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차화정이라든가 전차군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좀 단어를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들이 좀 그동안 랠리를 펼치다가 이제 주도주군에서 완전히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13년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 해 주도 업종 섹터로 나오게 되면 1년이 아니라 2, 3년까지 주도주 딱 잡히게 되면은 후발 업종 간에 좀 나중에 수익률 격차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터집니다. 5배까지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주식들은 뭐 계속 하진 않겠죠. 쉬는 구간도 있을 거고, 기술적 반등을 하는 구간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2013년도를 바라보셨을 때는 일단 주도 업종은 금융업종 섹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트를 계속 보셔야 되고, 이쪽 포트는 아마 올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크게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동차, 운수장비를 비롯한 화학, 철강, 조선 내에서도 이제는 좀 탈락되는 섹터들이 좀 제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화학보다는 철강이 좋듯이 이런 구분을 좀 여러분들이 올해 1월 달에 좀 이미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앞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매 전략도 바로 말씀해 주셨던 체크포인트 내에서 이제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수는 260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지수가 260, 선물이 260 라인을 넘어갔을 때는 언제든지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렁거림이 255선까지는 열려 있다. 그게 갈지 안 갈지는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섹터나 뭐 종목군으로 좀 매매를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선조정 급락주, 기술적 단기 반등을 좀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한 61선에 있으면 121선이나 241선에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수보다 미리 빠진 주식들이 거기서 반응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장기평선을 왔는데도 거기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탈락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건 완전히 좀 제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섹터별 대장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본다라기보다는 업종에서 동조화 흐름, 그 업종이 같이 강한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에서 완전 대장주, 2등도 아니고 1등만 좀 단기 매매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좀 우량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대장주를 이제 골라 주셔야 될 텐데 네. 오늘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그 종목군들 소개를 해주시죠. 뭐 이미 포트 상으로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데요. 예, 그 생보사 쪽은 삼성생명 위주 쪽으로 좀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뭐 하나생명이나 동해안생명 같은 경우가 좀 키높이가 나왔을 때 그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고, 매매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생명이 훨씬 더 유리하다. 생보사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손보사가 어제 좀 동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손보사는 앞으로 이 세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 현대해상이라든지 LRG 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 화재, 이 손보사가 제가 그 기업에 대한 자체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이쪽 세 군이 가장 1, 2분기까지 양호하다. 일단 작년도에 좀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약세 흐름이 좀 그동안 나타났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시장이 대안주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보사는 이 세 종목을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 쪽 잘 보셔야 됩니다. LTE 쪽에 대한 부분이 이미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뭐 그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도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 그래서 탑픽으로는 SBS라든지 IMS라든지 SBS 콘텐츠 이런 게 좀 조정 자리가 나오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통신주는 올 한 해 계속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라든지 LG U+, 요거는 올 한 해 계속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의 매매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 주요 일정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